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정보통신공학의 이동통신 쪽의 다이버시티를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다음 중 강우로 인한 위성통신의 신호 감쇄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사이트 다이버시티가 있고요. 어댑티브 다이버시티, 이거는 사실 별도로 없어요. 적응형 다이버시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 다음에 오르빗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빔 다이버시티가 있는데, 그 오르빗 다이버시티는 이건 오르빗이 그 궤도란 얘기잖아요. 궤도, 위성 궤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것도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사이트나 뭐 빔이나 이런 얘기를 쓰는데, 궤도 다이버시티도 어느 정도 다이버시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2번과 3번을 고른다면은 2번은 어댑티브 다이버시티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크게 밑에 보면 공간 다이버시티, 주파수 다이버시티, 시간 다이버시티, 편파 다이버시티, 요게 일반적인 다이버시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은 당연히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거고요. 편파는 수직 편파 또는 수평 편파에 파를 틀리게 하는 거고요. 시간은 두 개의 시간차를 두어서 보내는 거고, 주파수는 주파수를 서로 틀리게 하는 거고, 각도 다이버시티는 수신 안테나의 각도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건데, 오르빗 다이버시티가 제가 보기에는 요 각도 다이버시티에 어느 정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간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공간 다이버시티 또는 주파수 다이버시티 여러 가지 다이버시티가 있는데요. 그 주파수를 이렇게 틀리게 하는 게 있고, 주파수를 이렇게 F1, F2로 해서 나눠서 보내는 거. 이건 주파수 다이버시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하나의 그 안테나에서 여기 보면 주파수를 틀리게 보내는 거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장치를 변화하면서 보내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림은 한 번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약간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페이딩 방지를 하기 위해 다이버시티 이외에도 오토게인 컨트롤러에서 수신기에 자동 이득 제어회를 붙여서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무사라고 해서 멀티플 유닛 스티어블 안테나라고 해서 지향성이 예민한 안테나를 이용해서 일정한 각도의 전파만 수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리미터라고 해서 첨도 전압을 제거하고 SMB를 크게 해서 수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는 다양한 그 무선 링크에 대해서 신뢰성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여러 통신 경로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무선 전파 환경에서 반사, 회절, 뭐 기타 현상에 대해서 수신 강도가 변함없이 페이딩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버시티의 구성을 보면 공간 다이버시티에서 이렇게 그 수신하는 게 틀리게 수신하는 거죠. 이게 공간 다이버시티가 되겠네요. 그래서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라고도 하고, 공간 다이버시티는 송신기 또는 수신기에 대해서 여러 안테나를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무선 링크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형태로 송수신기가 동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이 요 그림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공간으로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서 두 개의 수신 안테나를 이용해서 수신하는 방법으로 안테나 간의 이격하는 거리가 10라운드 이상 돼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요. 시간 다이버시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에 보낼 때 시간 편차를 둬서 보내는 거죠. 동일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 슬롯에 시간 변화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서 FEC, Forward Error Collection 또는 손실된 패킷의 재전송과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건 리소스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동일 정보를 약간의 시간을 두어 중복 송출하고, 수신 측에서는 이것을 시간의 지연 후에 비교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다이버시티, 주파수를 이렇게 틀리게 해서 보내는 거죠. 주파수 다이버시티는 여러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동일한 정보를 수신하고, 무선 채널의 주파수 선택성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직접 주파수 분할 다중화 OFDM 같은 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파 다이버시티, 수평 편파 또는 수직 편파 등 편파를 틀리게, 파를 틀리게 해서 보내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 다이버시티, 이렇게 거리가 긴 경우 이렇게 각도를 서로 틀리게 해서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수신하는 쪽에서 이제 합성 수신법이 있는데요. 선택 합성법에서 주어진 시간에 서로 다른 브랜치에서 수신한 모든 신호를 비교해서 가장 좋은 신호를 선택하는 거고요. 동의등 합성법은 모든 그 수신한 거에 대해서 정확기를 설치하고 동일한 가정실을 두어서 합성해서 그 수신 신호를 뽑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대비 합성법은 모든 브랜치에서 최대비가 나오도록 하고 웨이트 레이쇼를 가진 정확기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그 브랜치에서부터 입력된 신호들 중에서 최적의 신호를 얻고 중첩을 제거하고 다시 합성해서 동기를 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토게이 컨트롤러는 무선 수신기의 증폭기 입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출력은 언제나 일정하도록 이득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이득을 일정하게 동작하는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토매틱 볼륨 컨트롤러라고 해서 라디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출 유형 보면 수직 안테나와 수평 안테나의 조합으로 다른 전파를 발사하여 페이딩을 경감시키는 것. 수직, 수평 안테나를 각각 수직과 수평을 하기 때문에 팔 틀리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편파 다이버시티라고 합니다. 다음 중 대류권 페이딩의 종류와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대신께 감산덕에서 이걸 외워야 되겠죠. 전, 감, 편, 흡, 선, 도, 대신께 감산덕. 그래서 이걸 외워주시고요. 여기 각각에 대해서는 전리층 페이딩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면 간섭성 페이딩은 주파수 다이버시티, 공간 다이버시티, 편파성은 편파 다이버시티, 흡수성은 AGC, 선택성은 주파수 다이버시티, 도약성은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사용한다. 예, 요거를 한번 보시고 대류권 페이딩은 대신께 감산덕이라서 앞에 3개는 AGC라든지 AVC를 사용하고 밑에 2개에 대해서 다이버스를 사용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틸레이션 AGC AVC, K형 AGC AVC, 감산덕 해서 산란형 다이버시티, 덕트형 대신께 감산덕에서 다이버시티인데 여기는 AGC AVC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요 세 개만 대신께 감, 3개만 AGC AVC이고 밑에는 이제 다이버시라고 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번 다수의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그 안테나에 공급되는 신호의 진폭과 위상을 변화시켜 안테나 빔을 만들어 그 방향을 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빔포밍이라 합니다. 빔을 강하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 그래서 얘를 빔포밍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수의 안테나를 송신기, 수신기 모두 구현하는 미모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빔포밍은 스마트 안테나의 한 방식으로부터 안테나의 빔을 특정한 단말기에 집중시키는 기술이다. 그래서 빔포밍은 다시 보면 무선 안테나 빔포밍은 스마트 안테나의 방식으로서 안테나의 빔을 특정한 단말기에 집중시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지국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여기 보면 수신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집중시킨다.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방성이라든지 지향성으로 나가는데 그 중에서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킨다. 그것에 대한 기술이 빔포밍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